네, 안녕하세요. 구루발리입니다. 여러분들 발리 오시면 어디 가셔야 될지 되게 망설여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발리의 대표적인 관광지 9곳을 소개해 드리면서 각 관광지별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또는 어디를 방문하면 좋을지 이런 것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꾸따 지역입니다. 꾸따 지역은 제일 많이 들어보신 게 꾸따 해변일 거예요. 꾸따 해변은 뭘로 유명하냐면 수영하는 바다? 아닙니다. 서핑하는 바다입니다. 서핑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주로 초급자들이 배우시면서 즐기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꾸따예요. 왜냐하면 꾸따 비치 자체가 먼 데까지 들어가셔도 깊지가 않습니다. 한 제 허리에서 이 딱 가슴 정도 요 높이가 딱 꾸따 해변의 깊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영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서핑 즐기실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 파도 자체가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그 서핑의 파도는 집채만한 파도가 이렇게 와서 그 안을 쫙 들어가면서 이렇게 즐기시는 서핑 모습을 상상하시겠지만 꾸따는 그런 비치가 아니에요. 이 부서진 파도가 일정한 간격으로 쭉 밀고 오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초급자들이 무조건 서핑 배우러 가는 곳이 이 꾸따 비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꾸따에 유명한 것이 이 레스토랑들, 레스토랑은 사실은 어느 지역이나 다 많지만 꾸따가 가장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까 이 주변으로 굉장히 다양한 레스토랑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이 쇼핑몰입니다. 이 꾸따 지역에 쇼핑몰이 큰 대형 쇼핑몰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디스커버리 몰이고요. 하나는 비치워크라는 몰입니다. 디스커버리 몰에 가보시면 중급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이런데요. 반면 비치워크에 가보시면 좀 브랜드 샵들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자라라든지 H&M, 포렘 이런 브랜드 제품, 브랜드 가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이 비치워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 비교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디스커버리 몰보다는 이 비치워크 쪽이 조금 더 비싸고 음식값도 조금 더 셉니다. 그치만 이제 안에 시설물 자체는 아무래도 비치워크가 새로 짓고 그 위쪽에 이제 쉐라톤 호텔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을 즐기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비치워크는 야외도 많기 때문에 시원한 걸로 따지면 디스커버리 몰이 훨씬 더 낫습니다. 두 번째 지역, 르기안입니다. 르기안은 꾸따 지역에서 조금 더 북서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르기안이에요. 그래서 르기안도 꾸따 비치랑 마찬가지로 서핑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바다고요. 초급, 중급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 해변을 따라서 비치 바라든지 레스토랑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 드시면서 바다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또는 비치바 중에서도 스페니쉬 비치바, 라플란자 이런 곳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르기안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것이 바로 클럽입니다. 클럽. 클럽 거리가 굉장히 유명한데, 예를 들어 밤 12시 넘어서 술 드시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 르기안 거리를 가셔야 돼요. 르기안에서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클럽이 스카이가든, VIP, 바운티 이런 대표적인 클럽들이 있는데 새벽 한 2시, 3시까지 영업을 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이렇게 노시면서 즐기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르기안 거리입니다. 단 이 클럽이 많다 보니까 범죄율도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소매치기라든지 요것도 문제지만 엑스터시라든지 다른 마약류들을 만약에 혹시나 잘못 구입하셔갖고 먹게 된다거나 또는 모르고 먹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도 마약이 굉장히 엄격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합니다. 마약에 있어서 마약을 먹었다거나 또는 이 마약을 유통했다라는 의심이나 뭔가 물증이 딱 적발이 되면요, 최대 사형입니다. 사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재미로 이렇게 한번 먹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다간 인생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지역이 굉장히 차가 막히는 지역이에요. 밤 12시에 가셔도 차가 아주 꽉 막혀 있습니다. 왜? 택시들이 빨리빨리 앞에서 가질 않아요. 손님을 태워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택시가 굉장히 금액을 비싸게 부릅니다. 미터기 거의 쓰질 않습니다. 가까운 지역은 가려고 하지도 않고요. 가까운 지역이라 그러면 돈을 굉장히 높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한 명 태워서 가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지역이 차가 많이 막힌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주차하기 굉장히 곤란합니다. 오토바이라면 뭐 어느 길가에 이렇게 대놓고 들어가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주차할 곳이 굉장히 마땅치 않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되는 지역이 이 르기안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지역, 바로 스미냑 지역입니다. 르기안에서 조금 더 북서쪽으로 올라오면 그게 스미냑 지역이에요. 스미냑 지역은 보통 발리의 뭐 청담동이다, 이렇게 보통 알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만큼 이 지역에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고급 상점들, 고급 조명 가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싶다 그러면 스미냑으로 가시면 웬만한 고급 요리 다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내가 조금 발리스러운 옷을 구매한다거나 발리스러운 조명, 발리스러운 어떤 장식품, 이런 거 구매하시고 싶으면 이 스미냑 지역에 가면 아주 많습니다. 단 다른 지역에 비해서 퀄리티는 좋지만 금액 자체가 조금 더 세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예, 요 점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미냑 지역이 유명한 게 풀빌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풀빌라도 유명하고 또 이 바다 쪽에 굉장히 유명한 비치 클럽들 굉장히 많습니다. 포테이토 헤드, 뭐 우바 또는 쿠테타, 이런 대표적인 레스토랑 겸 비치바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밤이라든지 낮에 뭐 수영하시면서 뭐 맥주 한잔 하고 싶다, 또는 밤에 바닷소리를 들으면서 뭐 클럽의 음악을 들으면서 술 한잔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가시면 새로운 세계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짱구라는 지역인데요. 스미냑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짱구라는 지역이 나와요. 먹는 짱구는 아니고요. 지역 이름이 짱구입니다. 그래서 이 짱구 지역은 옛날에는 정말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논밖에 없었어요. 전부 다 논이었고, 물론 해변 자체는 굉장히 서핑 타기 좋은 바다예요. 그래서 중급 이상 분들이 가시면 굉장히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바다가 바로 짱구 지역의 바뚜볼롱 비치와 에코 비치, 이런 대표적인 해변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스미냑의 땅값이 워낙 비싸지다 보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짱구 지역으로 몰리다 보니 지금은 짱구 지역이 오히려 스미냑처럼 변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쇼핑몰도 생겼고, 그리고 해변도 옛날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서퍼들이 이 해변에 다 모여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붐비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핑 타는 바다로 유명하고 풀빌라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 풀빌라들이 뷰 자체가 바다도 물론 있지만 서양 사람들은 그린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라이스필드 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논뷰죠. 우리나라 분들한테 논뷰 이렇게 소개시켜주면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서양 사람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풀빌라를 거주하시거나 또는 뭐 집을 구하시다 보면 뷰 자체가 논뷰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대신 요즘 이 지역이 워낙 사람이 붐비다 보니까 범죄율도 조금 더 늘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범죄 자체가 없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밤에 소매치기도 간혹 생기고요. 그리고 풀빌라에도 도둑들이 이제 간혹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이쪽에 거주하실 것 같으면 반드시 안전에 또는 이제 보안에 유의하셔서 거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짱구 지역에서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시면 따나롯이라는 대표적인 해상 사원이 있습니다. 발리의 대표 사원이 따나롯, 울루와뚜, 우붓 원숭이 사원인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 따나롯 해상 사원입니다. 가보시면 이 바다 안에 이렇게 작은 돌로 된 섬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만들어진 사원이 바로 따나롯 해상 사원입니다. 사진 찍기에는 아주 기가 막힌 포인트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꼭 따나롯 가셔갖고 인증샷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짐바란 지역입니다. 짐바란 지역은 우리가 발리 공항에 오시면 발리 공항의 바로 아래쪽, 밑에 쪽, 남쪽으로 가시면 그게 짐바란 지역인데요. 짐바란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일단 시푸드죠. 짐바란 시푸드가 굉장히 유명한데, 짐바란 시푸드에 가보시면 뭐 랍스터라든지 뭐 새우, 뭐 꽃게, 이런 것들을 저렴하진 않지만 신선한 해산물을 이렇게 구이로 또는 뭐 튀겨서 요리를 하셔갖고 드실 수 있는 장소고요. 그리고 이 어시장이 붙어 있는데요. 어시장에 가보시면 뭐 갈치라든지 뭐 갑오징어, 그리고 뭐 작은 오징어, 새우, 뭐 랍스터,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다금바리라고 알고 있는 그런 비슷한 과의 물고기가 여기 끄라뿌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 물고기도 쉽게 여기서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시장에서 장을 봐오셔갖고 집에서 직접 뭐 BBQ를 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짐바란에서 가장 대표적인 핫플레이스가 바로 아야나 리조트 안에 있는 락바라는 곳이죠. 그래서 락바는 돌 위에 레스토랑처럼 이렇게 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데 꼭 아야나나 림바 리조트에 투숙하지 않더라도 일반 관광객들도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들어가셔갖고 음식을 드신다거나 뭐 음료수 한 잔 이렇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울루와뚜 지역입니다. 짐바란에서 더 위로 언덕을 올라가시면 나오는 지역이 바로 울루와뚜 지역이에요. 울루와뚜는 대표적인 절벽사원, 울루와뚜 절벽사원이 있죠. 그래서 울루와뚜 절벽사원은 뭐 발리에서 생긴 일 드라마에도 나왔던 장소이고 하다 보니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단 울루와뚜 사원에 가시면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것은 바로 원숭이입니다. TV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원숭이들이 뭐 선글라스라든지 뭐 핸드백 또는 뭐 핸드폰 이런 거 기가 막히게 싹 가져가거든요. 가져가면 옆에 있는 그 직원들이 와갖고 뭐 바나나라든지 땅콩을 던져주면 그 물건을 놓고 이제 바나나나 땅콩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도와주신 분이 분명히 팁을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일을 안 당하시려면 울루와뚜 사원에 들어가실 때 뭐 모자라든지 선글라스 뭐 뺏길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어넣고 아니면 차에 두고 가셔갖고 이제 구경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울루와뚜의 또 다른 매력이 바로 시크릿 비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비치들이 많은데 보통 우리가 에메랄드빛 나는 해변이라고 보통 부르는 곳이 빠당빠당 비치가 대표적인 곳이고요. 그 외에도 빙인 비치라든지 판다와 비치, 드림랜드, 술루반 비치 이런 대표적인 해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시는 길은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조금 협소하고 그런데 막상 그 비치에 가보시면 왜 여기 오라고 했구나 아실 거예요. 굉장히 깨끗한 비치고, 그리고 서퍼들한테도 굉장히 유명한 비치들인데 고급 서퍼들에게만 적합한 지역이에요. 최소한 중급 이상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도 자체도 크고 밑에 돌들이 많기 때문에 초급자들이 타다가는 다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서핑을 가까운 바다에서 타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 패들링을 하셔갖고 먼 데까지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급자들은 패들링 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초급자들은 엄두를 안 내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울루와뚜는 비치클럽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던 뭐 옴니아라든지 울루 클리프 하우스, 싱글핀, 선데이즈 비치 이런 대표적인 비치 바나 비치 클럽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도 하루 종일 비치 클럽에서 즐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정말 바다가 좋고 그냥 나는 쉬러 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7번째, 누사두아입니다. 누사두아는 일단 누사두아 리조트 단지로 유명합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조트 단지 안에 5성급 호텔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호텔 단지 안에 들어가시면 호텔도 있지만 발리 컬렉션이라는 쇼핑몰 겸 레스토랑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요 상가가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뭐 사실은 드시고 싶은 거, 구매하고 싶은 거 많이 있습니다. 단 가격이 조금 상대적으로 비싸고요. 그리고 누사두아 비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비치이기 때문에 뭐 리조트에 투숙하시는 분들은 리조트 앞이 뭐 자기들 자체 비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니까요. 거기서 뭐 누우셔갖고 뭐 태닝도 하시고 바다에서 들어가셔갖고 바다 놀실 수도 있고요. 굉장히 여유로운 휴양을 즐기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누사두아 쪽입니다. 그리고 누사두아에서 또 한 가지 핵심 포인트는 워터블로우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치다 보니까 돌 사이로 이렇게 물이 팍 물기둥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게 파도가 심할 때는 이 파도가 옆에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을 덮칠 정도로 굉장히 높게 치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하다 보니까 가끔 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셔갖고 사진 찍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멋있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사두아에서 또 한 가지 유명한 곳이 바로 워터스포츠입니다.
누사두아에서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딴중베누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딴중베누아 지역 전체가 워터스포츠 가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스노클링, 스킨스쿠버 다이빙, 패러세일링, 바나나보트, 제트스키, 모든 종류의 해양 스포츠를 다 즐기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딴중베누아, 누사두아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번째, 산우루입니다. 산우루 지역은 이 해변 쪽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데, 산우루 해변에 가보시면 다른 관광지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여유로워요. 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굉장히 한적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서양 분들 이제 은퇴하시고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굉장히 이쪽에 많이 거주하시거든요. 또 이렇게 한적하다 보니까 장기 투숙객들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요. 또 뭐 이쪽 바다에서도 워터 스포츠나 서핑을 즐기실 수는 있어요. 근데 서핑을 1년 내내 즐기실 수 있는 바다는 아니고 그 철이 있거든요. 이 파도가 밀려오는 그 때에 맞춰서 서핑을 즐기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산우루 지역도 비치 클럽이나 또 레스토랑들도 해변을 끼고 굉장히 많이 형성돼 있고 맛있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유명한 곳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방문하셔도 뭐 여유롭게 휴양을 즐기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9번째, 우붓 지역입니다. 우붓 지역은 우리나라 뭐 TV 프로에서도 굉장히 많이 소개됐잖아요. 가장 우붓에서 유명한 관광지가 바로 원숭이 사원, 몽키 포레스트입니다. 몽키 포레스트 가보시면 이제 일단 원숭이 사원이니까 원숭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숭이 여기서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울루와투 지역의 원숭이보다는 그렇게 난폭하거나 뭐 물건을 뺏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숭이들끼리도 영역 다툼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이제 뭐 바나나를 들고 있다거나 뭐 땅콩을 들고 있다거나 하면 그거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뺏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거나 이러실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또 이제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원숭이랑 이제 같이 사진 찍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원숭이가 머리 위로 올라온다거나 이게 어깨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진 찍을 때는 좋은데, 사진 찍고 나서 이제 얘를 내리려고 하면 얘는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내려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럼 그걸 억지로 손으로 떼려고 하면 얘들이 이렇게 위협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깨물린다거나 핥힌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경우에는 그 균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억지로 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그냥 걸으시면 돼요. 앞으로 쭉 걸어가시면 이 원숭이들이 자기 영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 영역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알아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올라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떼고 싶으시면 앞으로 쭉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그리고 원숭이 사원을 구경하시고 원웨이, 어차피 이게 일방통행이거든요. 쭉 위로 올라가시면 여러 가지 레스토랑들이랑 그리고 뭐 상점들 쭉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우붓 왕궁이랑 우붓 시장을 구경하실 수가 있어요. 우붓 왕궁은 무료 입장이기 때문에 가셔갖고 뭐 사진 좀 찍으시면 되는 거고요. 어차피 안쪽으로는 막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붓 왕궁 이제 보실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공간에서 사진 찍고 나오셔갖고 길 건너가시면 바로 우붓 시장입니다. 예전에는 완전 전통시장 그대로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을 아예 만들어서 그 건물 안으로 상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가시면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 뭐 전통 공예품이나 뭐 컵 받침대 여러 가지 다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점, 제가 인도네시아어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물건 가격 자체가 굉장히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고를 안 하시고 부르는 대로 금액을 사시면 나중에 굉장히 땅을 치고 후회하실 거예요. 뭔가 뒤통수 맞은 느낌이 굉장히 들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는 내고를 하셔갖고 여러 상점을 비교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건 질이 뭐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아요. 그리고 우붓 시장에 있는 물건은 시내 일반 마트나 대형 몰에서도 다 파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꼭 여기서 사셔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붓에 가시는 분들은 보통 꽂혀서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붓 가보시면 좀 이제 다른 발리 지역이랑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뭐 힐링을 원하신다든지 그 산이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조용하게 힐링하면서 요가를 한다든지
뭐 필라테스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이 우붓이고요. 그리고 우붓에서 조금 뭐 가격이 있는 비싼 숙소를 구하시면 이 계곡 안에 계곡에 이 숙소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뷰 자체가 이 밸리 뷰, 예, 계곡이 보이는 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발리 지역에서는 느끼실 수 없는 특이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우붓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붓의 대표적인 레스토랑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누리스와롱, 폭립 요리가 있고, 또 가장 발리 오셔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바로 바비굴링이죠. 바비굴링이라는 거는 이제 그 통돼지 요리인데, 통돼지를 이렇게 잘라갖고 고기랑 밥이랑 이렇게 같이 먹는 게 이제 바비굴링 요리죠. 대표적인 가게가 이브오카라는 바비굴링 집이 있는데, 직접 가서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호불호가 있습니다. 뭐 맛있다는 분도 있고요, 뭐 전혀 못 드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향신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드시기가 조금 거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바비굴링 맛있는 집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이브오카 가보면 사실은 맛있진 않거든요, 제 기준으로. 어쨌든 유명한 가게가 바로 이 이브오카라는 가게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명한 곳이 우붓 스타벅스입니다. 우붓 스타벅스 가보시면 좀 되게 발리스럽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스타벅스 뒤쪽으로 가시면 저녁에 그 뒤쪽 편에서 전통 공연이 있거든요. 공연을 보시면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우붓 스타벅스예요. 그리고 가까운 인근에 뜨갈랄랑이라는 계단식 이 세계적인 문화유산, 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화유산 지역이 있어요. 여기 이제 논뷰, 계단식 논 구조로 되어 있는 그냥 논이에요, 논. 근데 이제 뷰가 좋다 보니까 사진 찍기 좋은 거죠. 이쪽에 가셔서 사진 찍고 뭐 논 보시면서 뭐 식사하실 수 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붓에서 조금 더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시면 낀따마니 화산 지역이 있습니다. 낀따마니 화산은 뭐 지금 연기가 나온다든지 이런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 이 지대가 화산 지대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화산으로 인해서 생긴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쪽에 내려가시면 온천지대가 있기 때문에 온천을 즐기실 수도 있는데, 온천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온천은 아주 따뜻하고 뜨거운 물이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미지근한 물입니다. 그래서 그 미지근한 물에 몸을 담갔다가 또 수영장 차가운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미지근한 물에 들어갔다가 이런 거 하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요 낀따마니 지대인데,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가보시면 뭐 이게 온천 맞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대 자체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추워요. 추워서 물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저기 닭살 돋을 정도로 춥습니다. 그래서 오래 들어가 있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낀따마니 지역은 뭐 이렇게 사진 찍고 뭐 온천 관광하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발리의 9곳의 대표적인 관광지, 그 관광지별로 어떤 곳이 유명한지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발리 오셔갖고 어디 가셔야 될지 고민이 된다 그러면 영상 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본인이 쉬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뭐 울루와뚜, 사누르, 누사두아 이런 지역 가시면 되고요. 본인은 노는 거 좋아한다 라고 하시면 꾸따, 르기안, 스미냑 이런 쪽, 짱구까지 이런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기호에 맞게 해당 관광지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리마카시.